청소부 김민수 28세는 회의실 앞 복도에서 걸레를 쥔 채 얼어붙었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당신의 하루에 작은 기적이 찾아올 것입니다. 오전 10시 30분 회장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김태준 회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5분 뒤 중국 바이어 앞에서 동시통역해. 못하면 당장 짐 싸. 민수의 손에서 걸레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화려한 정장을 입고 회의실로 들어가던 박선영 통역사가 구급차에 실려 나갔습니다.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으로 급히 이송된 것입니다. 김태준 회장은 민수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너 청소하다가 중국 바이어들 대화 듣고 있었지? 알아듣더라고. 중국어 할 줄 아냐?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민수는 중국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껏 단 한 번도 회사 사람들에게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대답 안 해? 그럼 해보든가. 5분 뒤 회의실로 와. 안 오면 해고야. 회장은 그렇게 말하고는 휙 돌아섰습니다. 민수는 복도 구석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 순간을 피하기 위해 3년 동안 입을 다물고 살아왔는데 결국 들켰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가 열리며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50대 중반의 품격 있는 인상, 맞춤 제작된 듯한 네이비 수트를 입은 그는 강인욱이라는 이름표를 단 제게 거물이었습니다. 이 건물 42층 전체를 소유한 글로벌 투자 그룹의 회장이었습니다. 강인욱 회장은 복도를 지나가다 주저앉은 민수를 발견했습니다. 잠시 걸음을 멈추고 민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괜찮으신가요? 민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인욱 회장의 눈빛은 묘하게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강인욱 회장은 명함 한 장을 민수 앞에 놓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힘든 일이 있으면 연락하세요. 그리고는 복도 끝으로 사라졌습니다. 민수는 명함을 집어들었습니다.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그룹 회장 강인욱.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명함을 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4분이 남았습니다. 민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복도 끝 회의실 문 앞에 섰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중국 바이어 3명이 보였습니다. 김태준 회장이 억지 웃음을 지으며 뭔가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회의실 안은 냉랭했습니다. 김태준 회장이 민수를 보며 비웃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자, 우리 통역사님 오셨네요. 소개할게요. 청소부 김민수 씨입니다. 중국 바이어 3명이 일제히 민수를 쳐다봤습니다. 리더로 보이는 50대 남성 장회의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무슨 장난입니까? 계약건으로 왔는데 청소부를 통역사로 내세우다니. 김태준 회장이 중국어로 대답했습니다. 허술한 발음이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 친구 중국어 잘합니다. 장회의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리고 빠른 속도로 중국어를 쏟아냈습니다. 좋아요. 그럼 테스트해 봅시다. 우리 회사는 이번 계약에서 최소 15%의 수익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량은 월 5,000톤 이상, 납기는 3개월 이내, 성금은 30% 지불 가능합니다. 통역해 보세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김태준 회장도 민수를 쳐다봤습니다. 시험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민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장회의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계약에서 최소 15% 수익률을 기대하신답니다. 물량은 월 5,000톤 이상, 납기는 3개월 이내이며
성금 30% 지불 가능하시답니다. 완벽한 한국어였습니다. 발음, 억양, 속도 모두 전문 통역사 수준이었습니다. 장혜희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놀란 듯 민수를 다시 봤습니다. 오, 제법이네요. 어디서 중국어를 배웠습니까? 민수가 중국어로 대답했습니다. 독학으로 배웠습니다. 장혜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태준 회장의 표정도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민수가 정말 통역을 할 수 있다는 걸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장회의가 계약 조건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모든 내용을 정확하게 통역했습니다. 기술 용어, 법률 용어, 재무 용어까지 막힘없이 번역했습니다. 1시간 동안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김태준 회장은 점점 민수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청소부가 이렇게 뛰어난 능력을 숨기고 있었다니. 회의 중간 장회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가격 조정은 가능합니까? 우리가 제시한 톤당 단가가 조금 높다고 생각하는데요. 김태준 회장이 민수를 쳐다봤습니다. 민수가 통역했습니다. 가격 조정이 가능한지 물어보십니다. 제시하신 톤당 단가가 높다고 생각하신답니다. 김태준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현재 단가가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민수가 중국어로 통역했습니다. 장회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어렵겠네요. 우리는 최소 8% 할인을 원합니다.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김태준 회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 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면 회사에 큰 타격이었습니다. 민수는 그 순간 회의실 구석에 놓인 서류 뭉치를 봤습니다. 중국어로 작성된 원본 계약서였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숫자가 달랐습니다. 민수는 통역을 멈추고 계약서를 가리켰습니다. 잠깐만요. 이 계약서를 확인해도 될까요? 김태준 회장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왜? 통역이나 해. 민수는 계약서를 집어들었습니다. 중국어 원본을 자세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회장님, 이 계약서에 적힌 단가와 회장님이 말씀하신 단가가 다릅니다. 뭐? 김태준 회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계약서를 빼앗아 보려 했지만 중국어를 제대로 읽지 못했습니다. 민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원본 계약서에는 톤당 1,200달러로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은 1,450달러로 알고 계십니다. 장회의가 끼어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제시한 건 1,200달러입니다. 누가 1,450달러라고 했습니까?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김태준 회장이 비서에게 소리쳤습니다. 박 과장, 당장 들어와. 문이 열리며 30대 후반의 박성우 과장이 들어왔습니다. 창백한 얼굴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계약서 숫자가 왜 다른 거야? 박성우 과장이 더듬거렸습니다. 그게 제가 실수? 250달러 차이가 실수야? 김태준 회장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장회의와 바이어들은 불편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죄송하지만 이런 식의 계약은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다음에 다시 논의하시죠. 장회의 일행이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김태준 회장은 책상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박성우 과장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민수는 조용히 회의실을 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김태준 회장이 불렀습니다. 김민수 씨, 잠깐. 민수가 돌아봤습니다. 김태준 회장의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분노와 당혹감, 그리고 묘한 관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당신, 왜 지금까지 청소부로 일한 거요?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김태준 회장이 다가왔습니다. 능력이 있으면서 왜 숨긴 겁니까?
통역사로 일하면 월급이 지금보다 10배는 더 받을 텐데. 민수는 창밖을 봤습니다. 42층 높이에서 내려다 보이는 도시가 아득했습니다. 저희 아버지 알고 계십니까? 김태준 회장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당신 아버지? 김진수. 이 회사 경비였습니다. 25년 동안 일하다가 3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김태준 회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기억이 났습니다. 늘 정문에서 인사하던 그 경비. 민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은 놈들은 입 다물고 살아야 한다고. 튀면 잘리고 능력 보이면 이용당하고 그러니까 그냥 시키는 일만 하라고. 김태준 회장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수는 걸레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소부로 살았습니다. 아버지 말씀대로. 그리고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복도에 혼자 남은 민수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 김진수는 평생 이 회사에서 경비로 일했습니다. 새벽 5시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퇴근하는 삶.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정문을 지켰습니다. 민수가 대학 입학할 때였습니다. 중국어학과에 합격했다고 말하자 아버지는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등록금을 마련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민수는 대학을 포기했습니다. 독학으로 중국어를 공부했습니다. 도서관에서 인터넷 강의로 중국 드라마를 보며 익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일하던 이 회사에 청소부로 들어왔습니다. 아버지는 반대했습니다. 여기 들어오지 마. 이 회사는 우리 같은 사람 쓰고 버리는 곳이야. 하지만 민수는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곁에서 일하고 싶었습니다. 3년 전 아버지는 폐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말기였습니다. 병원비가 없었습니다. 회사에 지원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아버지는 병원 침대에서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수야, 절대 능력 드러내지 마. 이 회사 사람들한테 쓰이다가 버려져. 아빠처럼. 그리고 사흘 뒤 돌아가셨습니다. 민수는 복도 창가에 기대섰습니다. 아버지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김태준 회장이 민수를 다시 불렀습니다. 회장실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민수가 회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넓은 사무실, 고급 가구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 전경. 김태준 회장이 책상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민수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김태준 회장이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계약서입니다. 정식 통역사로 채용하겠습니다. 월급은 현재의 20배. 복지는 정규직 대우. 어때요? 민수는 계약서를 보지 않았습니다. 왜 저한테 이러십니까? 김태준 회장이 창밖을 봤습니다. 당신 아버지 얘기 듣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회사를 잘못 운영했구나. 능력 있는 사람을 못 봤구나.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태준 회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당신이 필요합니다. 중국 바이어들과 계약 성사시켜야 회사가 살아남습니다. 당신 도움이 절실합니다. 민수가 물었습니다. 그럼 박성우 과장은요? 계약서 숫자 잘못 전달한 사람. 김태준 회장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해고했습니다. 민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김태준 회장이 다시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제발 받아주세요. 당신이 이 계약 성사시키면 회사 직원 200명이 일자리를 지킵니다. 민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집어들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뭔데요? 제 아버지처럼 일하다 다친 직원들 의료비 회사에서 지원해 주세요. 김태준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수는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사흘 뒤 중국 바이어들이 다시 왔습니다. 이번에는 민수가 정식 통역사로 회의실에 앉았습니다. 장회의가 민수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 이제 정식 통역사가 되셨군요. 축하합니다.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계약 조건을 재협상했습니다. 민수는 완벽하게 통역했습니다. 양측의 입장을 정확히 전달했습니다. 3시간 동안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마침내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장회의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좋습니다. 계약합시다. 김태준 회장이 악수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이 떨어졌습니다. 회의실에 박수 소리가 울렸습니다. 직원들이 기뻐했습니다. 김태준 회장이 민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했어요. 정말 대단합니다. 민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인정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는 새 정장을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지급한 것이었습니다. 깔끔한 네이비 수트, 흰 셔츠, 넥타이. 거울 앞에 섰습니다. 청소부 유니폼이 아닌 정장을 입은 자신이 낯설었습니다. 주말 민수는 아버지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저 해냈어요. 이제 청소부 아닙니다. 정식 통역사예요. 월급도 20배 받아요.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 말씀 안 들어서 죄송해요. 근데 저는 능력 보여주고 싶었어요. 아버지처럼 숨어 살기 싫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민수는 한참 동안 묘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이제 통역팀 사무실에서 일했습니다. 깨끗한 책상, 컴퓨터, 전화기. 옆자리에는 이수진 27세 통역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수진이 민수에게 커피를 건넸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중국 계약 성사시킨 거 다들 칭찬하더라고요.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운이 좋았죠. 아니에요. 실력이에요. 저도 중국어 하지만 김민수 씨만큼은 못해요. 민수는 쑥스러워했습니다. 점심시간 민수는 구내식당에 갔습니다. 예전에는 직원 식당이 아닌 외부 식당에서 먹었습니다. 청소부는 직원 식당을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당당히 식판을 들고 줄을 섰습니다. 배식을 받는데 옆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습니다. 민수 씨, 요즘 잘 지내시죠? 돌아보니 강인욱 회장이었습니다. 며칠 전 복도에서 명함을 준 그 사람. 민수가 놀라서 인사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그때 명함 주신 분. 강인욱 회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통역사로 일하신다고 들었어요. 축하합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이 건물 주인이거든요. 소식은 다 들립니다. 두 사람은 식당 구석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강인욱 회장이 물었습니다. 적응은 잘 되세요? 네, 괜찮습니다.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제 명함 아직 갖고 계시죠? 민수가 지갑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네, 갖고 있습니다. 강인욱 회장은 민수를 따뜻하게 바라봤습니다. 당신 아버지 김진수 씨 알고 있습니다. 민수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를요? 네. 좋은 분이셨어요. 항상 성실하게 일하셨죠. 민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강인욱 회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회장님 잘못이 아닙니다. 강인욱 회장이 명함을 다시 가리켰습니다. 혹시 다른 곳에서 일하고 싶으시면 연락하세요. 제 회사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민수는 감사하다고 인사했습니다.
그날 오후 민수는 업무에 집중했습니다. 중국 바이어와 이메일을 주고받았습니다. 계약서 내용을 재검토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퇴근 시간 김태준 회장이 직원들을 회의실에 모았습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중국 바이어와 계약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직원들이 박수 쳤습니다. 김태준 회장이 민수를 가리켰습니다. 모두 김민수 통역사 덕분입니다. 민수는 민망해했습니다. 회식이 열렸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와인이 나왔고 사람들이 건배했습니다. 김태준 회장이 민수에게 술을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민수 씨, 앞으로 우리 회사 중국 사업 총괄 맡아주세요. 믿고 맡깁니다. 민수가 술잔을 받았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밤 11시 민수는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해냈어요. 이제 다시는 걸레 잡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잠들었습니다.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월요일 아침 민수는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회사 로비에 들어서는데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직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불안한 표정들이었습니다. 민수가 엘리베이터를 타려는데 이수진이 급히 다가왔습니다. 민수 씨,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에요? 중국 계약 깨졌대요. 민수는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회장님이 당장 올라오래요. 민수는 급히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회장실 문을 열자 김태준 회장이 분노에 찬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김민수? 회장님, 무슨 일입니까? 김태준 회장이 서류 뭉치를 책상에 던졌습니다. 계약이 깨졌어. 내가 오역했거든. 오역이요? 가격 조건을 거꾸로 통역했더라. 우리가 1200달러 받기로 한 걸 중국 쪽에서는 1200달러 지불하는 걸로 알아들었어. 민수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그럴 리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정확하게 통역했어요. 김태준 회장이 녹취록을 내밀었습니다. 여기 녹음 파일 있어. 내 목소리로 명확하게 잘못 통역했어. 민수는 녹취록을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민수 자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장회의 대표님, 우리 측에서 톤당 1200달러를 지불하겠습니다. 민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건 자신이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받는다고 통역했습니다. 회장님, 이거 조작된 겁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조작? 내 목소리인데? 누군가 편집한 겁니다. 김태준 회장이 책상을 쳤습니다. 변명하지 마. 회사 손에 50억이야. 내 책임이야. 민수는 녹취록을 다시 들었습니다. 분명 자신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문장이 이어지는 부분이 부자연스러웠습니다. 이거 편집된 거예요. 제 다른 말들을 이어붙인 겁니다. 증거 있어?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김태준 회장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월급 20배, 꿈깨, 당장 짐 싸, 해고야. 민수는 회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 누가 녹음을 조작한 걸까? 민수는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책상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수진이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민수 씨, 이상해요. 이 녹음 파일 원본은 제가 관리했거든요. 근데 어젯밤에 누군가 사무실에 들어왔대요. 누가요? CCTV 확인했는데 박성호 전 과장이래요. 민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계약서 숫자 잘못 전달해서 해고된 그 사람. 이수진이 USB를 건넸습니다. 원본 파일 백업해뒀어요.
이거 들어보세요. 민수는 USB를 받았습니다.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원본 녹음을 재생했습니다. 자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장회희 대표님, 우리 측에서 톤당 $1200를 받겠습니다. 정확했습니다. 받겠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민수는 조작된 파일과 원본 파일을 비교했습니다. 받겠다는 부분이 지불하겠다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편집한 것이었습니다. 민수는 이수진에게 물었습니다. 박성호 전 과장이 왜 이런 짓을 한 거죠? 복수 아닐까요? 자기가 해고됐으니까.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뭔가 더 큰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날 저녁 민수는 회사 근처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누가 왜 이런 짓을 했을까? 그때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김태준 회장의 아들, 김준혁 32세였습니다. 회사 기획이사였습니다. 김준혁이 민수 앞에 앉았습니다. 김민수 씨, 할 얘기가 있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김준혁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증거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계약서 조작한 증거. 민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회장님이요? 김준혁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김태준 회장과 박성호 전 과장의 대화 녹음이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김태준 회장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과장, 이번 중국 계약 의도적으로 망쳐. 계약 깨지면 회사 주가 떨어지고 내가 싸게 주식 사들일 수 있어. 박성호 목소리가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통역사 녹음 파일 조작하겠습니다. 민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김준혁이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회사를 사유화하려고 했어요. 계약 깨뜨려서 주가 떨어뜨리고 본인이 주식 더 사서 지배력 높이려고요. 민수는 서류를 보았습니다. 김태준 회장의 주식 거래 내역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준혁이 말했습니다. 이거 공개하면 우리 아버지는 감옥 가요. 횡령, 배임, 주가 조작 혐의. 그리고 당신은 무죄가 돼요. 민수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왜 저한테 이걸 주시는 겁니까? 김준혁이 대답했습니다. 거래하고 싶어서요. 이 증거 검찰에 제출하세요. 우리 아버지 구속되면 제가 회장직 승계해요. 그럼 당신을 통역실장으로 복직시켜 드릴게요. 연봉도 2배로 올려드리고요. 민수는 김준혁을 쳐다봤습니다. 그럼 회장님은요? 감옥 가겠죠. 최소 5년은. 민수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김준혁이 재촉했습니다. 빨리 결정하세요. 이 증거 있으면 당신 인생 바뀝니다. 민수는 서류를 다시 봤습니다. 아버지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김진수는 25년 동안 김태준 회장 밑에서 일했습니다. 충성스럽게 묵묵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정문을 지켰습니다. 민수가 물었습니다. 회장님이 제 아버지한테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김준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아버지가 폐암 걸렸을 때 병원비 지원 거절했어요. 25년 일한 직원인데도 결국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김준혁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건 몰랐네요. 민수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거 검찰에 제출하면 회장님 인생 끝나겠네요. 네. 민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다시 청소부 유니폼을 입고 복도를 닦고 있었습니다. 김태준 회장은 구속됐습니다. 횡령, 배임, 주가 조작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김준혁이 임시 회장이 됐습니다. 회사는 혼란스러웠지만 서서히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민수의 책상 위에는 통역실장 명함이 놓여 있었습니다. 김준혁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그 명함을 아직 꺼내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누군가 뒤에서 불렀습니다. 민수 씨. 돌아보니 강인욱 회장이었습니다. 강인욱 회장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왜 통역실장 제안 안 받으셨어요? 민수는 걸레를 바닥에 놓았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뭐가 맞는 선택인지. 강인욱 회장이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당신 아버지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 것 같아요? 민수는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입 다물고 살라고 하셨어요. 튀지 말라고, 능력 보이지 말라고. 강인욱 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당신 아버지가 세상에 상처받아서 한 말일 겁니다. 진심은 아니었을 거예요.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강인욱 회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 아버지는 당신이 능력 발휘하고 인정받기를 바라셨을 겁니다. 다만 상처받지 않기를 바라셨겠죠. 민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강인욱 회장이 명함을 다시 건넸습니다. 제 회사로 오세요. 통역팀장으로 모시겠습니다. 여기보다 대우도 좋고 무엇보다 당신을 존중하는 곳입니다. 민수는 명함을 받았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강인욱 회장이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천천히 생각하세요. 하지만 자신을 너무 낮추지는 마세요. 그리고 떠났습니다. 민수는 복도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든 걸레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는 아버지 산소를 다시 찾았습니다. 묘비 앞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뭐 해야 할까요? 다시 청소부로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통역사로 일해야 할까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민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능력 숨기고 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능력 보여주고 싶어요. 인정받고 싶어요. 그게 잘못인가요?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민수는 한참 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회사에 사표를 냈습니다. 김준혁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왜요? 통역실장 하시면 되잖아요.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다른 곳에서 일하려고요. 어디서요?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그룹이요. 김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선택이네요. 민수는 마지막으로 복도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3년 동안 닦았던 복도였습니다. 정문을 나서는데 경비실이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25년 동안 일하던 그곳. 민수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갑니다. 제 길 찾아갈게요. 그리고 걸어 나갔습니다. 일주일 뒤 민수는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그룹 통역팀장으로 첫 출근했습니다. 42층 사무실, 넓은 책상, 큰 창문으로 보이는 도시. 강인욱 회장이 찾아와 악수했습니다. 환영합니다. 김민수 팀장님. 민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인욱 회장이 말했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자랑스러워 하실 겁니다. 민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길에 민수는 다시 아버지 산소를 찾았습니다.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해냈어요. 제 능력으로 인정받았어요. 이제 다시는 숨지 않을 거예요.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습니다. 민수는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버지 말씀 안 지켜서 죄송해요. 근데 저는 아버지처럼 살고 싶지 않았어요. 능력 숨기고 입 다물고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수가 다시 말했습니다. 이 선택이 옳은 걸까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후회는 안 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석양이 묘비를 비췄습니다. 민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묘비에 마지막 인사를 하고 돌아섰습니다. 걸어나가는 민수의 뒷모습이 저녁 노을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의 주머니에는 통역팀장 명함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낡은 경비 명찰도 함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구독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따뜻한 이야기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릴게요. 구독과 응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